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 9명이 모두 국회에 출석했고 2시간여에 걸쳐 오전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거액의 지원이 대가성이 있었느냐 또는 강제성이 있었느냐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강제성을 일부 시인하면서 또 대가성은 없었다. 어떤 기업들의 민원이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 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잠시 뒤인 2시 반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전체 세출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9조 6,616억 원 중 68%를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 간접자본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외국에서 쓴 돈이 3분기에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에 지출한 금액은 8조 2,149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6.8% 늘었고 이는 직전 분기인 올 2분기와 비교하면 23.4%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 구매, 유학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계의 해외 소비액이 분기 기준으로 8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계 해외 소비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해외 여행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6개사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5개가 퇴출 대상이고 이는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조선과 건설 등 취약업종 외에도 휴대폰,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모습이 뚜렷하고 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와 자동차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요. 우리 양 증시는 빨간불을 모두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 투표의 부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발 훈풍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 시장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단기적인 추세적인 바뀜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자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추세가 전환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오르는 모습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내일의 전략까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1991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거래소가 오늘은 코스닥 시장보다 더 크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1.45%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 만에 보는 1%대의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28포인트나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중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1976포인트로 0.5%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시가가 저가였고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정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시죠. 오늘은 개인만 매도합니다. 2,953억 원 개인은 강하게 매도합니다.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들 개인은 그동안 꾸준히 저점 매수에 나서준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기관 많이 삽니다. 2,382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 수급 주체를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844억 원, 기관에서는 또 연기금에서 1,143억 원, 연기금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외국인 역시 많지는 않지만 678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현재 1%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가지고 있고요. 580선의 턱걸이 이후에 580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581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은 어땠나 살펴보도록 하죠. 578포인트 0.4% 이상 상승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시가가 저가 수준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정오 정도에 잠시 시가 수준까지는 내려와 줬습니다.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포인트까지 올라와 줬고 오늘은 고가가 583포인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어떨까요?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이 삽니다. 318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개인이 사고요. 반대로 기관은 파네요. 497억 원 정도 기관이 파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33억 원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투신도 모두 매도입니다. 외국인만이 226억 원 사고 있으면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은 동반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업종과 장 마감 전략까지 살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과연 오인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맨 위부터 살펴볼까요? 메리츠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달러 약해지면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청문회 정경유착 부각, 불확실성 일부 해소가 기대된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 악재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이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연속성을 체크하자. 이번 주가 국내 정치적 불안 해소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9일날 탄핵과 관련된 지금 이제 시점이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자, 이제는 반등해도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박스피 시장 시간이 필요하다. 수급 공백이 좀 여전하고 환율 하락폭이 미미하고 반등 구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줄 전략 보니까요. 청문회 관련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청문회 정경유착 부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취지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문회. 지금도 점심시간이어서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방송이 또 시작이 되면, 국내 재계에 있는, 구인이 모였죠. 그래서 아침부터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뉴스에서만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를 계속 캐내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큼지막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죠? 12월 중순에도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또 이번 목요일 날은 또 이제 동시만길이죠. 수급의 불확실성도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12월 달이 좀 넘어가야 이제 1월부터 조금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계속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좀 드려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되겠고 또 밸류 매력이 많이 있지만 밸류 기대치가 좀 다운돼 있기 때문에 과거 섹터별 대장주 정도만 조금 분할 매수 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이제 이탈리아 관련한 투표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아직 불확실성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부분인데 일단 여러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일단 넘어간 부분이라 일단 증시는 잠시나마 조금 계속되는 하락에서는 좀 노연한 분위기인데
지속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코스닥도 좀 약한 반등 정도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턴할 수 있는 그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좀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업종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약과 바이오, 음식료, 전기전자 업종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감 전략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선화, PBR이나 여러 가지 그 밸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업종 중에서 사실 제약바이오보다도 먼저 빠졌던 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CJ그룹주라든지 그 대상, 오리온, 농심 이런 종목들이 좀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좀 올라오는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정통적인 좀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좀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해지를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그런 업종이고요. 전기전자야 역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위시로 해서 제가 지난주 계속 몇 주 전에도 그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라든지 테스나라는 종목이라든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전기전자 섹터가 좀 수급적으로 물론 좀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견조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과 궤를 함께 해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잡고 좀 턴을 해주지 않는 이상 코스닥도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대감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미약품 오늘도 다른 섹터 제약 그 바이오 대비해서는 그래도 코스피 종목이고 또 과거 대장주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 경직을 좀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제가 관심적으로 오늘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일단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고 코어스템이라는 좀 종목인데요. 네, 코어스템이라는 종목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루게릭병 치료제라고 아실 겁니다.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에서 그 김영민 씨가 그 루게릭병 그 환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 루게릭병 치료제를 유일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기술력이 그렇게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장 이래로 계속 좀 빠져와서 지금 거의 10,000원 가까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40,000원이 넘었던 좀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4분의 1 토막이 좀 난 상황에서 밸류 매력이 상당히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그 업종의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좀 하락을 좀 보여주었던 좀 안타까운 좀 종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한 좀 어떤 매도 영역이 좀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선이면 좀 진입 가능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손절가는 명확하게 좀 지켜야 하겠습니다. 9,5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상장 이후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그 정도가 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들이 거의 해소된 지금 시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과한 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려서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20,000원까지도 좀 보고 있는 좀 종목입니다. 다만 좀 시장 상황상 스윙이나 단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좀 투자자 분들께서는 조금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좀 좋겠고 시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 코스닥과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올 시점에 차별화가 일어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종목 코어스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어스템 매수가 10,000원, 목표가 20,000원, 손절가 9,500원인데 단기 아웃퍼폼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과 함께 흐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장 마감을 1시간 한 15분 정도 앞두고 이 코너를 항상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된 종목들이 과연 어떤 수익률을 얻었는지 하루하루 저희가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수익률 탑3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가 있을까요? 있네요.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세태 강종혁 대리 3위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풍산으로 10.1%입니다. 3위가 10.1%의 수익률이면 2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위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어제 1위에서 2위로 조금 내려왔네요. SM코어로 14.1%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자, 1위는 누굴까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14.4% 어제보다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1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께 저희가 종목 추천을 받아볼지 전화 연결을 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인천세트로 가봅니다. 강종혁 대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 대리님 종목도 지금 오늘 포트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종목 추천을 받기 전에 과연 강종혁 대리님의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다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강종혁 대리 세 종목 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으로는 마이너스 11.9%의 손실 구간, KG ETS는 3.4% 수익, 그리고 풍산으로는 10.1%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평균 수익 구간으로 보면 플러스긴 한데 삼천당 제약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너무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포함해서 세 종목 AS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코스닥에 속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그냥 온전히 다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업 외적이나 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에도 물론 이제 오버행 이슈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워낙에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는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제가 12월까지는 좀 이 종목을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계속 의견 드리고요. 일단 KG ETS 같은 경우도 이제 각종 이제 환경 관련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좀 그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는 만큼 LME 동시세의 어떤 연동에서 최근 동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자소재 사업부의 수익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이제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풍산인데 제가 45,000원 선에서 일단은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저리쯤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받쳐주는 상황에서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어떤 모양까지 갖추고 있어서 사실 목표했던 5만 원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릴 수도 있지만 45,000원 선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한 15%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포트에는 들고 가지만 일단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KG ETS, 풍산 모두 보유 의견이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45,0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포트가 꽉 차 있어서 오늘 종목은 저희가 그냥 추천 정도로만 받으면 되겠네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페노션 들고 왔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STX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회사입니다. 1966년도에 이제 국내 최대 벌크 선사로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사실 지금 현재는 국내 최대 벌크 선사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매출액의 83%가 건화물 수송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벌크선 쪽으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013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고 2년 만에 할인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회생 절차를 완전히 종료한 깨끗한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안정성과 성장성인데
국내외 대형 화주들의 어떤 27척의 어떤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황이 악화되고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에 BDI가 800포인트까지 회복하게 될 경우에 영업이익이 2,500억까지도 달성 가능합니다. 최근에 벌크 시황이 바닥 탈출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 뭐 중국의 어떤 벌크 화물 수입이나 뭐 수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공약 때문에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나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과 투신이 지금 엄청나게 수급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그에 비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매수가는 4,000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 가져가시면 사실 한 1년 정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매수가가 4,000원이고 목표가 5,000원이면 1년 정도 좀 장기로 가져가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목표가 5,000원은 사실 뭐 달성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상으로 1년 정도 들고 가셔도 목표가 이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변수와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칼럼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미국 고용보고서와 증시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핫이슈 종목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 집중 분석해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